안녕하세요. 5월 12일 우리 증시 9일 제지도 오늘 또 6%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미국 증시에 특히 나스닥의 급락에 연동이 되어서 전일 600여만 주의 추격자들의 손절 물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수 등 3거래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추격자들은 조금 더 내일 또다시 하락을 할 것이라 보고요. 9시 20분을 넘어가면서 나스닥 선물은 현재 163포인트 1.38%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단히 큰 폭의 코스피가 42포인트가 마이너스 1.63%가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32.68%, 3.77%의 지수 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신용장구는 계속해서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11일자 오늘이기 때문에 3일 전의 거래에 의한다면 신규가 47,000주 새로운 신용의 물량으로 들어왔고 138,267주는 상환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신용잔고는 줄어들고 있는 이제 368만 8천주 신용을 써서 역대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매매, 반대 매매 이러한 부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면 돈을 번다라면 신용을 쓰지 않아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작은 매매를 통해서 수량을 늘린다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의 증시는 글로벌 전체가 불확실성,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고유가 등등 우호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여전히 5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이 오늘 내일 새벽 또 한 번 내려가게 되면 우리 증시 금요일 다음 주 정도는 또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만 보여지지 여전히 우리 하반기로 갈 적에 5월달 남은 기간에도 여전히 나스닥은 10,000포인트 정도 11,000 이하 그 11,000, 10,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섣부른 예견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따라서 시장을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겪어가면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나. 어쨌건 9일은 어제의 그러한 거래량 추격자들의 손절 물량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신용잔고 역시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특히나 더 6%대의 하락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나스닥이나 유럽 시장은 전일에 2%에 급등했다가 오늘 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녘에 여전히 큰 폭의 2%대 또는 1% 후반대의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내일 금요일 장에 우리 시장도 역시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반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수급은 얼어붙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일 제지는 114만 5천주의 거래량을 보였고요. 오늘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 이 5만 2천 주도 여전히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의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그럼에도 공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차 13만 3천 주의 대차의 물량이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살펴보면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대여와 차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용잔고는 2.8%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프로그램으로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12만 주 그리고 매수가 17만 4,553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수로 이어갔네요. 전일 큰 폭의 매도에서 오늘은 52,351주의 프로그램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수급을 보면 어제 52만 4천 주를 내다 팔았고 오늘은 6만 4천 주에 들어오는 모습이나 금융투자 특히나 공매도 쪽의 물량이겠죠. 공매도 9만 4천 주의 매도 물량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소개에서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그래핀의 스카치 테이프로 인해서 탄소의 한겹 원모노레이어를 얻어냄으로써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상자의 울산과기원에서의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엉뚱해도 시도해야 된다. 이것은 자연과학자라고 한다라면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분이시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지라도 시도해봐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우연의 발견, 우연의 일치, 번득이는 지혜 그러한 부분으로 이 세상은 바뀌어 왔다.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도 수소원자 모델에서 그러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 그렇다면 우리 비전사 대면적의 윤순길 교수도 서렌디피티 뜻밖의 발견이라는 것도 기존에는 금속 촉매로서 가포구리라든지 니켈 기반으로 하다가요. 윤순길 교수의 신소재 공학에 수많은 금속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티타늄을 기반으로 했던 비전사 이것 역시 뜻밖의 발견에 상을 수상하게 됐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면적의 그래핀 기업들과 큰 차별화를 이루는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기원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이분은 대략 40대 초반 정도 40대 중반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세미나와 대중 강연을 열었다. 물리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인 상황이지 굳이 그렇게 이 노벨 물리학상은 역시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었고요. 큰 그렇게 학술적인 비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훨씬 우수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대중 강연을 열었다라고 10일 밝혔고요. 노보셀로프 교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발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미래를 위한 물질 Materials for the Future라는 주제로 그래핀을 비롯한 2차원 물질의 연구 동향과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니스트 화학과, 에너지공학,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등 관련 학과의 연구진이 참석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어 10일에는 발견을 위한 길 Fast for Discovery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울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 등 과학에 관심 있는 고교생, 유니스트 재학생, 그리고 200여 명이 참석해 노벨상 수상자가 새로운 주제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결을 들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도전하고 실험을 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자신과 안드레 가임 교수가 스카치 테이프에 연필심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래핀 원자번호 6번 탄소의 한계층을 분리했던 그러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보셀로프 교수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라며 창의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노브살프 교수는 유니스트와 인연이 깊고 노벨상 수상 전인 2010년 8월 그래핀 심포지엄을 위해서 유니스트를 처음 방문했고 유니스트 저차원 탄소혁신소재연구센터의 명예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이후에 2011년 4월, 16년 9월 유니스트를 재방문했으며 2016년 9월부터 2년간 특훈 교수로 임명되어 유니스트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현재 그래서 이 그래핀의 발견 공로 12년 정도, 1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일상에서는 다양하게 그래핀 베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경, 신발, 특히 섬유, 그래핀 섬유 쪽으로 해서 현재 탁월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러한 그래핀, 그러한 부분은 대면적의 그래핀보다는 파우더형의 그래핀에 대해서 일상에서 점차 이제 어제의 발표회에서 어느 분도 그렇다시피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는 워낙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간 연구를 진행하던 모습 그러한 부분 하나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나. 사실은 그래서 주가에 상관없이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회사에서 언급해 준 거와 그렇지 않음. 물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늘 역시 추격자이신 그런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 그러한 우려움 또는 미수 처리 등 그러한 부분으로서 오늘 큰 폭의 대래도 낙폭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봉의 모습, 월봉의 모습을 9일 재지를 한번 보면은요, 9일 재지도 역시 월봉에서도 가장 보조지표상으로 가장 저점에 해당하는 파란 물웅덩이 역할을 보이는 그러한 최저의 모습. 오늘 밤에 또 새벽녘에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보여지면 또 저점을 갱신하는 2,740원, 2,600원대 도 무너질 수 있는 2,000원. 제가 기억하는 저는 2,400 얼마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네요. 2,400원 정도 요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벌써 그 위치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매나 그러한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9일 재지는 1억 2,700만 주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4,100만 주 최호식 대표의 물량을 빼더라도 8,000만 주 이상이 유동성 자금. 그럼에도 이제 기백만 주 미만 몇십만 주 정도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사거니 팔거니에 휘둘리 면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현재 되고 있지 않나. 9일 그래핀에서 계약이라든지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 진행 이 정도 가지고서는 현재의 불확실성인 그런 주식시장에서는 일회성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HLB만이 유일하게 그룹주들 전체들이죠. 수급이 이곳에서만 몰려진 것 같은 그러한 흐름. 앞으로 이러한 것들하고는 이러한 부분은 매출의 역대급의 매출 또는 임상의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9일 재지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있죠.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한 얘기는 해볼 수가 없고요. 바라는 바는 어제처럼 아직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지라도 주주 재고, 가치 재고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그러한 재료를 이러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잠시 주가가 출렁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아직은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로 인해서 큰 폭의 또 하락을 할지언정 현재는 변동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요. 오늘 6%대의 하락을 보여준 국일제지 2740원 3년 투자의 현재의 큰 적자를 저는 하고 있고요. 맨 최초의 진입이 2430원 정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 상황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0.0001% 미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